안녕하세요. 스노우 비전 팀에서 AI 연구와 서비스를 맡아 진행하고 있는 정태민입니다. 오늘은 스노우 AI 필터에 대해서 발표드리려고 해요. AI 아바타 생각하고 오셨을 수 있는데 그거 아니고요. 요거 드리프트 쓸 땐 그게 서비스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내년에 가져오겠습니다. 자, 목차는 이와 같습니다. 읽지 않을게요. 스노우 AI 필터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노우 하면 토끼 귀라던가 고양이 수염 이런 거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 사실 AI 기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캐릭터로 바꿔준다거나 그냥 그래픽스로 하기 어려운 필터를 입혀준다거나 다양한 기능들이 AI를 이용해서 들어가 있어요. 이 앱은 비타를 활용해서 만든 예시입니다. 실제로 써보실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대표님입니다. 땡땡땡에서 얼굴 애니메이션으로 바꿔주던데 어디에서 이게 베이비 필터 우리는 못하나? 제가 워딩은 듣진 못했어요. 근데 이렇게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그랬더니 농부 같지만 리드님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높여서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팀원들 모두가 네 하고 시작했습니다. 자, 앱도 살펴보고 논문 리서치도 진행해서 요거 베이스로 잡고 시작했습니다. 자, 대충 굉장히 열심히 일했다는 뜻입니다. 몇 개월 후 이렇게 나왔어요. 저고요. 옆에 있는 분은 이따가 나오실 효진님인데 이것보다 조금 다르게 생겼습니다. 이게 잘 안 됐으면 괜찮은데 잘 돼가지고 후속 필터를 계속 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서비스 중에 있습니다. 이야기 드리려다 깜빡했는데 첫 필터는 132주 전에 나왔었더라고요. 이거 자주 하다 보니까 알게 된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꼭 기획에서뿐만 아니라 저희 개발 쪽에서도 미리 가능한지 해서 한번 공유해보고 데이터 만들고 학습해서 피드백 받고 이제 수정할 거 있으면 수정하고 릴리즈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해서 뭐가 마음에 안 들어요. 해서 또 고쳤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계속 마음에 안 들어요. 해가지고 한참 하다가 겨우 OK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릴리즈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저희가 AI 필터를 계속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션에서는 스노우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생성해서 어떤 모델로 어떻게 학습해서 AI 필터를 개발하는지에 대해서, 또 하나는 반복되는 기획의 피드백을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반영해서 어떻게 서비스를 만들어 가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효진님이 나와서 AI 필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겁니다. 잠시 소개를 드리자면 굉장히 훌륭한 모델러로 논문을 던져주면 다음날 막 코드가 나오고 논문을 발표를 시키면 PPT 200장 정도 나오고 그래서 약간 지루할 수 있는데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어서 발표를 맡게 된 스노우 비전 팀의 김효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 세션에서 소개해드릴 파트는 AI 필터 제로 툴, AI 필터에 들어가는 AI 모델의 데이터 생성부터 모델 구조, 학습, 개선을 위한 모델 디버깅까지 전체적으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앞서 태민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대로 얼굴 영역을 타겟 스타일로 바꿔주는 것을 목표로 여러 가지 관련 연구들을 조사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 갈래로 나눌 수 있었는데, 첫 번째는 데이터 라벨이 없는, 즉 원본 이미지와 타겟 스타일로 변형된 라벨 데이터가 따로 필요 없는 비지도 학습 기반 방식입니다. 유게릿, 화이트박스 카투나이제이션, 사이클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미 변환된 이미지 라벨 페어가 필요한 지도 학습 기반 방식입니다. 픽스-투-픽스 기반 방법이 이에 해당합니다. 최근에는 고품질의 이미지 라벨 페어 데이터를 생성한 후에 지도 학습 기반 방법으로 학습하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첫 번째 방식, 두 번째 방식 각자 장단점이 있는데요. 비지도 학습 기반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이미지 라벨 페어 데이터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딥러닝에서 고품질의 라벨 데이터가 필요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장점인지는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비스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품질입니다. 지금 보이는 그림은 화이트박스 카투나이제이션으로 순정 만화 스타일을 학습한 결과인데 품질이 매우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학습 실패했다고 볼 수 있죠. 품질을 높이기 위해 자체적으로 피부에 블러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네이버 클로바에서 발표한 스타겐으로 잘 되는 얼굴을 합성해보고 학습을 진행한다든지 등의 많은 노력들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품질이 너무 낮아서 서비스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자체적으로 라벨 페어 데이터를 써서
지도학습 기반으로 학습한 결과인데 이전과는 달리 상당히 좋은 품질을 나타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학습 결과 모델은 스노우의 첫 번째 AI 필터인 순정 만화 스타일로 서비스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고민해야 할 것은 다른 스타일의 필터도 계속해서 출시해야 하는데 페어 데이터셋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주요 과제였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순정 만화 스타일을 처음 서비스할 때는 디자이너와 개발자 약 15명이서 수작업으로 데이터셋을 생성했습니다. 이렇게 포토샵으로 에셋을 하나하나 다 제작한 후에 그래픽스 기술로 어느 정도 만화한 이미지에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눈과 코를 수작업으로 얼굴에 붙여서 약 3,500장 정도를 직접 생성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서비스하기에는 이미지 한 장 한 장 사람이 직접 작업을 수행해야 해서 많은 인력과 시간적 비용이 소모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앞서 나온 컨텐츠를 개발할 때 얻었던 경험으로 고민을 하게 되는데 3,500장은 조금 모자라고 실제 모델 학습에 약 5,000장 정도의 데이터가 있으면 좋은 퀄리티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를 수작업으로 매번 만들기는 힘들기 때문에 효율적인 페어 데이터셋 생성 방식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중 사용하게 된 것이 투니파이라는 논문에서 제안된 스타일견의 레이어 스와핑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을 그냥 사용하기는 모바일에서 속도가 굉장히 느려서 힘들었지만 페어 데이터셋을 생성하는 용도로는 수백 장의 스타일 이미지만으로 이미지 라벨 페어 데이터셋을 얻을 수 있었거든요.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FFHQ라는 실제 사람 이미지 데이터셋으로 사전 학습된 스타일견과 스타일 이미지로 파인 튜닝된 스타일견의 일부 레이어나 블록을 특정 비율에 맞춰서 교체를 해주면 실제 사람을 잘 모방하면서 타겟 스타일의 특징이 반영된 이미지를 생성하는 블렌딩된 스타일감 모델을 얻을 수 있습니다. 블렌딩된 모델을 얻었으면 페어 데이터셋을 생성해야 합니다. 먼저 FFHQ로 사전 학습된 스타일견에 특정 레이턴트 벡터를 입력으로 주어 실제 사람 데이터를 얻어내고 블렌딩된 스타일감 모델에도 똑같은 레이턴트 벡터를 입력으로 주면 같은 사람이지만 스타일라이즈된 라벨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도학습 기반으로 모델을 학습시키면 그림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여지는 결과는 실제로 스노우 어플리케이션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동양화 필터입니다. 나아가서 스타일 간 레이어 스와핑도 분명 좋은 방식이지만 초기에 수백 장의 스타일 이미지가 필요하다는 문제는 있는데요. 최근에는 블렌드겐, 조조겐과 같은 한 장 혹은 몇 장의 스타일 이미지만으로도 스타일을 반영해주는 기술들이 있어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디퓨전 모델의 등장으로 훨씬 더 퀄리티 높은 페어 데이터셋을 생성하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방식으로 생성된 데이터들이 바로 학습에 사용할 정도로 깔끔한 퀄리티는 아닙니다. AI만을 활용해서 좋은 결과물이 나오면 깔끔하고 아름답겠지만 실제 서비스 지향 AI 업무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스노우에서 자랑했던 얼굴에 대한 이미지 프로세싱과 그래픽스 등 다양한 기술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해서 데이터셋 퀄리티를 증가시키는 데이터 엔지니어링을 수행합니다. 지금 보이는 건 모바일 게임 제2의 나라와 콜라보하는 컨텐츠를 서비스할 때 있었던 일인데요. 생성된 데이터들의 홍채가 대부분 푸르게 나와서 눈동자 랜드마크를 기준으로 에셋을 생성해서 일부 이미지를 갈색 홍채로 교체하는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더하여 추가적으로 홍채를 교체했더니 이번에는 홍채에 대한 빛 반사가 없어서 어색한 결과가 생성되어 디자인팀과 협의해서 빛 반사 위치를 추가하는 작업도 진행했습니다. 그림과 같이 이 같은 디테일 하나하나에도 왼쪽이 아닌 카메라에서 가까운 오른쪽에 빛 반사를 넣는다라든지 정면 이미지는 너무 옆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와 같은 많은 고민들을 통해 데이터셋 퀄리티를 증가시키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엔지니어링 후처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처음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 페어 데이터셋을 꼭 딥러닝 기반 방법으로만 생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인 드로잉이라는 컨텐츠가 또 화제가 되어서 출시하게 된 포토 일러스트 필터 같은 경우는 또 오브젝트 디텍션 하시는 분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셀렉티브 서치라는 이미지 프로세싱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생성되었습니다. 또 스타일 간 학습을 통해 데이터셋을 생성할 때 너무 정면 이미지만 있다 보면 바이어스가 생기기 마련인데 이때 눈을 감고 있거나 웃는 얼굴을 하고 있는 이미지를 시드 데이터로 몇 장만 넣어줘도 데이터 분포가 다양해져서 표현력이 다양해집니다. 초창기에는 랜드마크 기반으로 눈을 감거나 웃는 시드 데이터를 추가하였으나 최근에는 겐 인버전 방법으로 애트리뷰트를 컨트롤하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어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학습을 위한 데이터가 준비되었으니 서비스할 때 사용할 딥러닝 모델링을 수행해야 합니다. 저희는 방향성을 일단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스노우나 뷰길리와 같은 카메라 서비스에서 모바일 실시간 프리뷰를 보여주면서 즉 동영상으로 바로 촬영할 수 있으면서 얼굴만 변환하는 실시간 모델과 에픽, 비타와 같이 속도는 느린 대신에 퀄리티는 좋으며
전체 이미지를 변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후편집 모델입니다. 먼저 실시간 모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픽스-투-픽스 기반 모델을 사용하고 유넷 구조에 SE블록이라는 어텐션 모듈을 추가한 형태입니다. 라이브 모델 같은 경우는 모델 구조에서도 개선이 있었지만 실험적으로 얻었던 사소한 변화들에서 의미 있는 결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꿀팁 같은 부분들입니다. 제너레이터에서 액티베이션 펑션을 렐루 대신에 하드 스위치를 사용했을 때 효과가 좋았습니다. 또 AI 필터는 서비스 시에 텐서플로우 라이트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텐서플로우 라이트에 하드 스위치 오퍼레이터가 존재해서 최적화가 잘 되었습니다. 또 뎁스와이즈 세퍼러블 컨볼루션 방식으로 속도 향상을 하고자 하였는데 모바일 GPU에서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컨볼루션 팩토라이징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원 축소 방법으로 컨볼루션 연산에 스트라이드를 주거나 맥스 풀링을 주로 사용하는데 카툰 스타일에 한해서 에버리지 풀링을 적용할 경우 훨씬 결과가 우수해졌습니다. 다음으로는 라이브 모델의 실시간 벤치마크입니다. V1 모델은 픽스-투-픽스 기반 유넷, V2가 개선 모델입니다. V1이 속도에 아무래도 조금 더 빠르긴 하지만 퀄리티는 V2가 우수해서 V2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영화와 비슷한 23.4 정도의 FPS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V1 같은 경우는 실시간이라고 부르는 기준인 30fps 근처의 속도를 보여주어 속도가 퀄리티보다 훨씬 중요한 경우에 V2 모델의 큰 입력 해상도 같은 경우는 속도보다 퀄리티 디테일이 훨씬 중요한 컨텐츠에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후편집 모델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실시간 모델로 이미지 후편집에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얼굴 영역만 변환하기 때문에 긴 머리의 여성분인 경우에 변환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배경도 변환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미지 내 배경을 변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경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모델 학습 시 얼굴과 배경을 4대 비율로 섞어서 이미지 전체를 자연스럽게 변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이미지 전체로 가면서 전체 이미지 영역을 대상으로 변환하기 때문에 인물의 위치에 따라 얼굴의 크기, 위치, 각도 등이 상이합니다. 때문에 스케일링과 로테이션 같은 어그멘테이션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얼굴이 이미지 내 어느 위치에 있더라도 자연스럽게 변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 이미지는 3D 아바타 컨텐츠를 학습할 때 사용했던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예시입니다. 또 기존 라이브 모델에서 사용했던 모델은 배경을 포함해서 변환할 시 품질이 좋지도 않고 속도도 조금 느렸는데요. 이러한 문제점은 모델 구조를 개선해서 해결했습니다. 보여지는 그림은 저희가 실제로 후편집 모델에 사용하고 있는 모델 구조로 유넷 구조 가운데 레즈 블럭이 추가되었고 얼굴 변환을 타겟 태스크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미지 카투나이제이션 논문이 화이트박스에서 아이디어를 채용해서 단순하게 인풋과 라벨을 구분하는 디스크리미네이터는 과감하게 사용하지 않고 서페이스 디스크리미네이터와 텍스처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사용합니다. 서페이스 리프레젠테이션은 가이디드 필터를 통한 블러 처리로서 실제 사람이 만화 초안을 그리는 부분을 모방하고 텍스처 리프레젠테이션은 컬러 시프트를 통해 실제 사람의 서페이스와 컬러는 제외하고 디테일과 엣지를 섬세하게 다듬는 작업을 모방한 구조입니다. 이러한 모델 구조 개선을 통해서 기존 모델에서는 하지 못했던 피델리티가 높은 퀄리티의 배경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로스 같은 경우는 겟 로스 외에 에런 로스와 퍼셉추얼 로스를 사용하는데 이때 에런 로스는 컨텐츠나 페어 데이터에서의 퀄리티에 따라서 사용할 때도 있고 사용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개발된 후편집 모델이 실제 편집 어플리케이션인 에픽과 비타에 활용되고 있는 예시인데요. 특히나 최근 들어서는 편집에 대한 고객 니즈가 정말 많아져서 사용률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는 모델 학습을 하면서 겪었던 독특한 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정 만화 콘텐츠를 처음 학습할 시에 시내버스 내에 있는 에어컨 같은 곳을 눈으로 인식해서 적절하지 않은 위치에 눈을 생성하는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입력 프레임을 줄 때 아이 마스크를 RGB 외에 추가 채널로서 제공해서 얼굴 내에서 눈 위치에 대한 정보를 모델이 명시적으로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마스크는 랜드마크를 기반으로 추출하고 스노우 앱에 자체적으로 내장된 그래픽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선 방식을 적용한 후에는 깔끔한 결과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딥러닝 모델 관점에서의 개선을 위한 분석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딥러닝 모델을 흔히 블랙박스라고들 많이들 하시지만 스노우에서는 그냥 해봤더니 잘 됐더라가 아니라 더 나은 결과가 있다면 더 나은 결과가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끊임없이 분석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델 디버깅을 수행하면 모델링 과정에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고 다음 실험에 대한 리소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학습 시 퍼셉추얼 로스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프리트레인드 CNN에서 뽑은 피처인데요. 눈 부분이 중요한 컨텐츠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디스크리미네이터에서 추출한 중간 피처들의 경우에는 중요한 눈 부분에 집중을 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컨텐츠에서는 퍼셉추얼 로스로 프리트레인드 CNN이 아니라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중간 피처를 활용하는 디스크리미네이터 피처 배칭 로스가 더 좋은 결과를 나타냅니다. 반면에 카툰 컨텐츠의 경우에는 텍스처의 디테일이 훨씬 중요한 컨텐츠입니다. 프리트레인드 CNN에서 뽑은 피처 맵에서는 입술 부분과 전체적인 라인, 피부에 훨씬 활성화가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디스크리미네이터 피처 같은 경우에는 의미 있는 활성화를 확인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디스크리미네이터 피처보다는 프리트레인드 CNN 피처로 로스를 계산하는 게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이렇듯 스노우에서는 이러한 분석 과정을 통해서 딥러닝 모델 쪽으로의 개선도 계속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데이터를 어떻게 생성하고 어떤 모델을 어떻게 학습하는지 소개해드렸는데,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모델을 평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성 모델의 경우에는 FID, 인셉션 스코어 같은 다양한 지표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지표들이 높다고 해서 서비스하기 좋은 모델일까요? 모델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첫 번째 행의 이미지를 출력한 모델은 테스트셋에서 FID 스코어 82.98을 보여주고, 아래 행의 이미지를 출력하는 다른 모델은 78.14입니다. FID 스코어는 낮을수록 더 좋은 지표입니다. 육안으로 보기에도 첫 번째 행이 두 번째 행보다 아티팩트도 적고 깔끔한 이미지를 보여주었으나 FID는 더 낮았습니다. 스노우에서 하는 서비스들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기획팀이나 디자인팀의 컨텐츠 의도를 모델이 잘 표현하고 있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따라서 모델 테스트 결과를 기획팀과 디자인팀에게 보여주고 피드백을 받는 과정이 필수적인데요. 이때 스노우에서는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지 태민님께서 이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시 나왔습니다. AI 서비스 어떻게 하나요? 네, 지금 요즘에는 현업에서 AI를 정말 많이 쓰고 있어요. 챗 GPT 난리 났고요. 비전 하시는 분들은 사실 챗 GPT보다 스테이블 디퓨전이 더 난리가 났죠. 그래서 거의 모든 커뮤니티에서 AI 만화방 이런 게 생겼어요. 그래서 다들 신나서 그림 그리고 있죠. 네, 이런 서비스 관점에서 어떻게 서비스를 만들어 가는지, 스노우에서 어떻게 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네, 취미로 하시는 AI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깃허브에서 소스 코드를 하나 받아서 한번 돌려봐요. 요즘엔 인퍼런스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되니까 신기하고 좋은 결과가 나오니까 내가 천재인가 보다. 난 이제 AI 개발자가 돼야겠다. 이런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개발자가 나중에 업무로 AI를 하게 되면 모델 만들었어요. 네, 컨텐츠도 등록했어요. 확인해 주세요. 하면 이러고 계신 분 기획자입니다. 지금 제 얼굴만 이상한 것 같아요. 더 예쁘게 해주세요. 더 귀엽게 해주세요. 눈이 작은 것 같아요. 안경 쓴 사람 안 돼요. 눈 감는 거 안 돼요. 이렇게 돌리니까 안 돼요. 입 벌리니까 안 돼요. 진짜 많은 요구사항들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차라리 웃기게 해주세요. 이런 컨텐츠 나갈 수 있어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보통 앱 개발이나 API 개발할 때는 요구사항 반영이 되게 명확합니다. 그래서 명확한 요구사항이 나와서 디자인 가이드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API에 파라미터가 딱 박혀서 나와요. 그래서 수행할 게 명확해서 코드 수정을 하고 개발자가 직접 확인하면 됩니다. 하지만 AI 요구사항 반영은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지? 라고 생각되는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엔 아무리 봐도 예쁜데 안 이쁘대요, 기획에서. 그리고 이거는 수정하려면 데이터 수정을 해야 합니다.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하나 샘플을 준비했습니다. 눈이 좀 멍해 보이는 것 같은데 생기게 해주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어려운 걸 했습니다. 네, 안광이 생겼더니 막 초록초록해졌어요. 이거 실제로 하신 분 있고요. 이런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냐? 학습 결과 전달 드려요. 그러면 이 이미지도 궁금해요. 이것도 돌려주세요. 그럼 이것도 했어요. 안경이 잘 안 되네요. 안경 이미지 추가했어요. 이미지 전달 드려요. 그러면 이거 너무 보기 복잡한데 위키로 해주세요. 그리고 이전 버전이랑 비교해서 볼 수 있을까요? 100% 나와요. 이 테스트 이미지 더 추가해 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또 열심히 해가지고 하면 이제 또 뭔가 사용자랑 더 닮았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생성 비율 다시 해서 방금 전에 했던 일을 또 한 번 해야 돼요.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무한히 증가합니다. 그 이유는 이게 아까 효진님도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이게 수치화해서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 의존해야 되는데 개발자의 눈은 똥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아무리 예뻐도 예쁘다고 말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디자이너나 기획에서 OK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러났어요.
누구나 언제나 볼 수 있고 샘플이 관리되고 모델 버전별로 관리되고 이렇게 바로 옆에다가 놓고 딱딱딱 비교할 수 있는 페이지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실제로 이거를 제가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만들고 있었을 때쯤 기획에서 이런 거 있으면 좋겠는데요 해서 만들고 있어요 했더니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사실 저는 웹 개발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플라스크 처음 써봤고 요즘은 패스트 API 씁니다. 그리고 프론트엔드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결국 만들어낸 시스템을 겐스튜디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대충 이런 화면입니다. 모델별 버전으로 딱 나오고 지금 글자가 좀 작긴 하지만 코멘트도 쓸 수 있고요. 저희 체크박스 누르면 이따가 또 자세하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세션인데 왜 갑자기 웹 개발이냐? 자, AI 개발자가 웹을 할 수 있는 이유. 파이썬 개발자는 할 수 있습니다. 진짜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미 가지고 계세요. 굉장히 많은 코드를. 이 학습한 모델을 인퍼런스해서 그 결과를 내어주고 있잖아요. 그 코드를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패스트 API 같은 서버 프레임워크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정말 쉽습니다. 그리고 웹은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쉽고 취향에 맞는 프레임워크가 분명히 존재해요. 사실 프레임워크 안 써도 됩니다. 그리고 프론트 엔지니어 수준의 개발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한 20명 남짓, 10명 남짓이 동시에 접속하고 볼 수만 있는 페이지가 존재만 하면 됩니다. 브라우저 안 되면 그냥 크롬 깔아서 쓰세요 해도 깔아서 쓰십니다. 그리고 AI 개발자가 웹을 해야 되는 이유. 이 업무는 정말 필요하지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진짜 이걸 어디에다 의뢰해도 해주지 않고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요청을 해서 하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 프로토콜 맞추다가 그냥 프로젝트 끝나고 릴리즈 했습니다 이미. 그리고 저희가 해야 되는 그 잡 업무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이거 마지막이 좀 중요한데 그 학습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폴더명도 알 수 없는 체크 포인트들이 막 쌓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거 찾아주세요 하면 찾을 수 없죠. 하지만 이렇게 잘 이것도 이제 맨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V2, V3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이렇게 약간 기술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때 이렇게 바꿨더니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해서 코멘트를 남겨놓고 모델을 저장해 놓으면 언제든지 갖다 쓸 수 있게 되죠. 모델 히스토리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코드가 갑자기 나왔는데요. 요거는 그냥 인퍼런스 하는 코드예요. 저희는 모바일 타겟이기 때문에 텐서플로우 라이트를 쓰고 있고요. 그냥 클래스화 시켜놓은 겁니다. 이렇게 하면 왼쪽이 원본, 오른쪽이 변환된 결과입니다. 요거는 왼쪽이 API 코드, 오른쪽이 HTML 프론트 페이지입니다. 확대해서 보면 코믹 필터는 아까 만들었던 클래스를 재사용하고요. 맨 처음에 그 파일을 폼 데이터로 파일을 올려주면 그걸 읽고 디코딩하고 변환한 다음에 원본이랑 변환한 결과를 스토리지에 저장해요. 그리고 그 경로를 스태틱 URL로 넘겨주죠. 자, 여기는 이제 HTML 코드입니다. 자, 이거 웹을 오늘 처음 하시는 분도 읽을 수 있어요. 자, 결과가 있으면 아래 밑에 있는 원본이랑 결과를 두 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API 콜하는 부분은 이거는 이제 AXIOS를 쓴 건데 폼 데이터로 아까 그 만든 코믹 필터라는 API에다가 파일을 던져주면 결과가 나와요. 이렇게만 하면 이런 식으로 페이지를 금방 만들 수 있습니다. 파일 넣으면 바로 나와요. 되게 하고 싶죠? 그래서 저희는 겐스튜디오를 어떻게 만들어서 쓰고 있는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테스트 이미지 진짜 많아요. 저희 등록되어 있는 거 몇십 장, 몇백 장 막 이렇게 되는데 그거 등록할 수 있고 이게 계속 아카이브 됩니다. 그리고 모델별 이미지도 등록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한번 컨텐츠가 나가는데 모델 하나만으로 끝나는 경우는 없거든요. 버전 2, 버전 3 아니면 되게 여러 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룹핑 기능, 그다음에 이렇게 결과를 이런 식으로도 보여주고 아까처럼 이렇게도 보여줍니다. 이게 보면은 오른쪽에 있는 제 기준으로 오른쪽이고 왼쪽에 있는 애가 오래된 거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좋은 애예요. 그래서 이제 점점 막 선명해지고 예뻐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 체크박스에서 버전별로 선택해서 이게 좋구나
라고 해서 최종 릴리즈 모델을 결정하는 데도 씁니다. 네, 이미 모델도 있고 사진도 있고 다 API도 있으니까 웹에서 샘플 데이터가 아니어도 테스트해 볼 수 있어요. 네, 직접 사진을 넣으면 바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놨더니 할 수 있는 기능이 생각보다 많아요. 서비스에 필요한 기능을 추가하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필요한 게 다 여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앱에서 작동 가능한 형태로 저희가 빌드하는 로직이 필요한데, 요거 있기 전에는 이거 컨텐츠 말아주세요 하면 진짜 코드 수정해서 일일이 zip 파일로 보내주고 그거 등록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네, 이제 그거를 여기서 버튼 누르면 자동으로 받을 수 있게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에 필요한 제이슨 생성 이런 거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겐 스튜디오에서 쓰지 않았지만 데이터셋 가시아 도그라던가 컨텐츠 제작 툴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겐 스튜디오 이후 데이터에 안강 추가해서 학습한 거 겐 스튜디오에 올려놨어요. 네, 결과가 이전보다 훨씬 좋네요. 네, 스티커로 제가 등록해 볼게요. 릴리즈해도 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네, AI랑 웹이랑 서비스 이거 하나를 합쳐놓으면 반복되는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어요. 이 자동화가 주는 이점은 당연히 휴먼 에러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모델을 어떻게 수정해서 어떤 결과를 보여주는지를 가시화했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획에서도 이걸 보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바뀌는구나, 이게 가능하구나, 이런 요구사항은 들어지는구나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옛날에는 예쁘게 해주세요였는데 요즘엔 눈 크게 해주세요로 바뀌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조금 현실적이고 할 수 있는 일이 업무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같이 성장한다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잘 못하는 모델 버전 관리할 수 있고, 데이터가 전부인 AI에서 데이터 가시화를 하는 것이 충분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입니다. 본 강연에서는 스노우 AI 필터 개발 그리고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를 이제 끝까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서비스를 함께 만들어 가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게 저희 개발자, 엔지니어, 딥러닝 엔지니어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 디자인, 개발이 같이 러닝 커브가 올라가면서 같이 성장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성장해 나가다 보니 요 AI 아바타가 나올 수 있었고요. 이거 말해도 된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3주 걸렸어요. 이게 하자 해서 나오는 데까지. 그리고 이게 이제 요것도 시작이 어느 날 갑자기 대표님이 슬랙에 말 거신 게 12월 10일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슬랙 AI 아바타 채널이 만들어진 게 12월 12일. 제가 어제 찾아봤어요. 릴리즈 날이 12월 29일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할 수 있었는데, 요거는 지금까지 모든 인원들이 같이 러닝 커브가 있고 적정한 시스템이 있고 함께 나가다 보니 결국 만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세 번째 분은 여자분이십니다. 네. 네, 그 AI 필터 이후로 나왔던 AI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방금 전에 나왔던 AI 아바타 기능을 이용해서 프로필 만드는 기능 만들었고요. 이게 힘을 많이 줘서 얼굴 바꿔주는 것을 개발했는데 생각보다 잘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이미지뿐만 아니라 영상도 됩니다. 그래서 제 얼굴을 사진에 넣어준다던가 영상에 넣어주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즘 스테이블 디퓨전 난리가 나가지고 저희도 했습니다. 만화로 바꿔주고 동물을 펫으로 그 캐릭터로 바꿔줍니다. 네, 여기 참고했던 레퍼런스 기술해 두었고요. 저희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